안녕하세요, 달래입니다. 브라우저상에서 유저가 발생시키는 이벤트에 웹 애플리케이션이 예상대로 반응하는지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유저와 애플리케이션의 상호작용을 검증하는 테스트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테스트 대상이 될 만한 간단한 리액트 컴포넌트를 하나 여기 작성해 놓았는데요. 이 loginform.tsx 파일에는 이렇게 리액트를 임포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리액트 함수 컴포넌트에 prop types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onSubmit이라고 하는 prop을 하나 받는 컴포넌트이고요. 이 컴포넌트의 이름은 loginform입니다. 이 컴포넌트는 내부적으로 두 개의 상태를 갖는데요. 하나는 이메일이고 다른 하나는 패스워드입니다. 이 두 개의 상태값은 모두 빈 문자열로 초기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hand submit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 함수가 있어요. 이 이벤트 핸들러 안에서 우리 프랍으로 넘어온 onSubmit 함수가 이렇게 호출되고 있습니다. 인자로는 이 이메일 상태와 패스워드 상태가 넘어가고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은 이렇게 JSX 코드를 반환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form 요소가 있죠. 여기 onSubmit 속성에 위에서 정의한 이 handle submit 이벤트 핸들러 함수가 할당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목이 있고 그 아래에 이메일 입력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레이블이고요. 여기 이렇게 input 요소가 있죠. 그 다음에 이 input 요소의 값으로 이메일 상태를 할당해주고 있고요. onChange 핸들러로 이벤트의 타겟의 밸류 값을 읽어와서 이메일 상태를 변경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이 비밀번호 입력란도 비슷한데요. 이렇게 value와 onChange 속성을 사용해서 패스워드 상태를 바인딩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폼을 제출하기 위한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은 이메일과 패스워드 중 둘 중에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비활성화가 됩니다. 자, 우리 그럼 이 loginform.txt.tx 파일에다가 방금 살펴본 로긴 폼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vtest를 사용하니까 이 vtest로부터 expect와 test를 불러온 다음에 여기 아래에다가 test 하고 제일 먼저 뭘 테스트 해볼까요? 이메일과 패스워드가 입력되었을 때만 버튼이 활성화되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그래서 테스트 이름은 enables 버튼이라고 하고요. 이제 여기 아래 테스트 내용을 작성해야겠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이 로긴 폼 컴포넌트를 HTML 문서로 렌더링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React Testing Library입니다. 이 패키지는 제가 이미 이 프로젝트에 설치를 해놨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Testing Library React와 Testing Library JSDOM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패키지를 셋업하는 방법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시 테스트 파일로 돌아와서 우리 이 패키지로부터 테스트 유틸리티를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렌더 함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테스트에서 로긴 폼을 렌더링 해줄게요. 그래서 렌더 함수로 호출하는데요. 그리고 아직 로긴 폼을 불러오지 않았네요. 그래서 import 우리 로긴 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로긴 폼을 이 렌더 함수에 인자로 넘겨서 HTML 문서에 이 React 컴포넌트가 반환하는 이 JSX를 렌더링 할 수 있을 거예요.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타입 에러가 발생하는데요. 여기 보면 onSubmit이 필수 프랍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로긴 폼에 가보면 onSubmit이 필수 프랍이 맞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onSubmit로 일단 이번 테스트에서는 로긴 폼을 제출은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빈 함수를 넘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크린을 이용해서
여기 디버그 함수가 있거든요. 요것을 호출해서 우리가 웹페이지에 렌더링 하고 있는 것이 잘 출력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테스트를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npx vtest로 실행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HTML 문서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이메일 입력란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우리 레이블을 통해서 선택을 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 get by label text 함수를 이용해서요. 여기에 레이블 이름을 넘깁니다. 여기 보면 레이블 이름이 이메일이죠. 그 다음에 이 결과를 제가 이메일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 이메일을 한번 출력을 해 볼까요? 이렇게 이메일을 screen.debug 함수에 넘기면요. 이 이메일에 해당하는 HTML만 출력이 될 겁니다. 한번 저장을 해 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딱 이메일에 해당되는 인풋 요소만 출력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밸류가 비어 있죠? 근데 우리는 버튼을 활성화시키려면 이 밸류에다가 어떤 값을 할당을 해줘야 돼요. 이 작업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 React Testing 라이브러리에 Fire 이벤트를 사용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 Fire 이벤트라고 하는 테스팅 유틸리티가 있어요. 얘를 통해서 이렇게 change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대상은 이 이메일 요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로 발생시킬 이벤트 객체를 넘겨야 되는데요. 우리 여기 로그인 폼을 다시 보면 change 이벤트의 구조가 어떻게 됐었죠? 이렇게 객체인데 그 객체 안에 타겟이 있고 그 타겟의 값이 또 객체예요. 그 안에 이렇게 밸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똑같은 구조의 객체를 이벤트로 발생시켜야 돼요.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타겟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고요. 그 안에 이렇게 밸류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다 제가 user.test.com이라고 이렇게 값을 설정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이메일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밸류에 이렇게 user.test.com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을 때 우리 버튼이 활성화돼야 되나요? 안 돼야 되나요? 아직 활성화가 되면 안 되죠? 왜냐면 패스워드는 비어 있으니까요. 그거 잠깐 확인을 해볼까요? 우리 검증을 해야 되니까 이 vtest에 expect를 이제 쓰면 되는데요. expect 우리 버튼을 상대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아직 버튼을 선택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버튼도 할당을 하도록 할게요. screen 버튼은 우리 롤로 선택할게요. 그래서 get by 롤이라고 하고요. 버튼의 롤은 당연히 버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버튼을 검증하는데요. 우리 테스팅 라이브러리에 jest 돔이 제공하는 매치 함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그 중에서 to be disabled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호출해 볼게요. 호출해 보면 이렇게 테스트가 통과를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 버튼이 아직 disabled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 여기에다가 이제 패스워드 입력란에도 비슷한 작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걸 복사한 다음에 이번에는 변수 이름을 패스워드라고 하고요. 이제 우리 비밀번호라는 레이블로 선택을 해야겠죠? 여기 value는 뭐라고 할까요? 제가 테스트 1234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 패스워드도 value가 잘 들어갔는지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네, 그럼 일단 테스트가 실패하는데요. 출력된 내용만 일단 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비밀번호 입력란에 value가 설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테스트가 실패하는 이유를 볼까요? 여기 보면 버튼이 이제 비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하죠. 즉 활성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메일도 입력했고 비밀번호도 입력했으니까요. 여기 로그인 폼 코드를 다시 확인해 보시면 이제 여기가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튼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to be disabled가 아니라
그 반대인 enabled가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테스트가 다시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요거는 필요가 없겠죠?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그런데 사실 이 테스팅 라이브러리에서는 이 fire event라고 하는 유틸리티를 사용하지 말라고 공고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사용자가 입력란에 어떤 텍스트를 입력할 때는 이 change 이벤트뿐만이 아니라 focus, keydown, keyup과 같은 다양한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fire 이벤트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그 중에서 change 이벤트만 딱 골라서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사용자는 이벤트 객체가 이런 모양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거든요. 사용자는 그냥 이러한 텍스트를 입력한다는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fire 이벤트를 사용하는 것은 완전히 사용자 입장에서 테스트를 작성해야 된다는 테스팅 라이브러리의 기본 원칙과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테스팅 라이브러리에서는 유저 이벤트를 발생시키기 위한 전용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그게 테스팅 라이브러리 유저 이벤트인데요. 그럼 이것을 같이 한번 프로젝트에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터미널 하나 더 열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npm i 개발 의존성으로 설치할게요. 그래서 -t 그 다음에 add testing library /user -event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 명령어를 실행하면 패키지가 설치가 되고요. 제가 package.json을 다시 열어보면 이렇게 패키지가 잘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테스트 파일로 돌아와서요. 이제 이 fire 이벤트를 사용하는 부분을 주석 처리할게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방금 설치한 패키지로부터 user 이벤트라는 것을 이렇게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user 이벤트에 이 셋업 함수를 이렇게 테스트 맨 위에서 호출을 할게요. 그러면 결과로 우리 user라는 객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user를 통해서 말 그대로 user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user가 이제 change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타이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입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메일 입력란에 타입을 할 거고요. 타입할 내용은 아까 전에 뭐였죠? 이 user-test.com을 우리 타이핑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fire 이벤트를 대체할 수 있고요. 단 유저 이벤트의 모든 API는 비동기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await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 이 테스트 함수를 async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저장을 해볼게요. 네, 여기 이전 탭으로 돌아가 보면 네, 테스트가 여전히 통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fire 이벤트도 제가 주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유저 타입을 또 복사해서 이렇게 아래로 가져오고요. 이번에는 테스트 1, 2, 3, 4를 입력해야 되죠. 네, 이렇게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그럼 테스트가 실패하는데요. 여기 제가 실수를 했죠. 여기 패스워드에다 타입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럼 다시 저장을 해보면 테스트가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우리 이 프랍으로 넘기는 onSubmit 함수가 로긴 폼을 제출했을 때 호출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럼 이 위에서 작성한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다 놓고 테스트 이름을 바꿔 볼게요. 뭐 submit form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여기 주석 처리한 부분은 그냥 정리를 해줄게요. 이제 이 onSubmit 프랍에 이렇게 비어있는 함수를 넘기면 안 되고요. 우리 모킹을 해서 가짜 함수를 넘겨야 돼요. 그래서 이 vtest에서 우리 vtest를 불러오고요. 이제 fire 이벤트는 필요가 없겠죠. 여기 위에서 가짜 함수를 만들어 줄게요. 가짜 함수의 이름은 onSubmit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vtest에 이 fn 함수를 이용하면
아주 손쉽게 가짜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랍에 onSubmit 가짜 함수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버튼이 활성화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버튼을 클릭해 줘야 되죠. 그래서 또 유저가 이렇게 클릭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를요? 버튼을요. 마찬가지로 반드시 await를 앞에 붙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expect 이제 이 onSubmit을 상대로 우리 검증을 해줘야 되죠. 이 onSubmit 함수가 우리 호출이 됐는지가 궁금하죠. 그래서 to have been called once라고 하는 매치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보면요. 네, 지금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가짜 함수에 어떤 인자가 넘어갔는지도 검증할 수 있어요. 이 to have been called with 함수를 사용하면요.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인자로 이 usertest.com이 넘어갔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로 이 test1234가 넘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컴포넌트 코드로 보면 여기 이렇게 onSubmit 함수가 호출될 때 이메일 상태와 패스워드 상태가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저장을 해볼게요. 네, 역시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await를 빼먹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장을 해보면 테스트가 실패를 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onSubmit 가짜 함수가 호출된 적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반드시 이 await를 붙이는 것을 까먹지 않도록 주의를 하세요. 다시 저장을 해보면 이제 테스트가 통과합니다. 자, 이번에는 마우스뿐만 아니라 우리 키보드를 통해서도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제출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러면 다시 기존 테스트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제가 여기 밑에다가 붙여넣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submit form using keyboard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 키보드 사용자는 이러한 인풋 요소를 선택하기 위해서 보통 어떻게 하죠? 네, 맞습니다. 탭을 이용해서 인풋 요소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사용자는 탭을 한번 누를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저 객체에는 이렇게 탭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번 탭을 하게 돼요. 그러면 사용자 포커스가 이 이메일 입력란으로 오겠죠? 그러면 사용자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키보드로 이메일 입력할 거예요. 그래서 유저에는 이렇게 키보드라고 하는 함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유저가 입력할 텍스트를 넘기면 돼요. 즉 usertest.com을 입력하겠죠. 우리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여기까지만 입력하고 한번 screen.debug로 HTML 문서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일단 밑에는 다 주석 처리를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해보면 여기 보니까 네, 지금 여기 이메일로 아직 밸류가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서 await를 안 해줬기 때문이에요. 제가 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려 놓고 제가 오히려 실수를 했네요. await를 붙이고 다시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메일에 이렇게 value로 user@test.com이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은 대체가 됐고요. 이 패스워드 입력하는 것도 간단하게 대체가 될 것 같아요. 요만큼 복사해서 이제 한 번 더 탭을 누르면 그 다음 입력란으로 오겠죠? 즉 비밀번호로 올 거예요. 그래서 비밀번호로 테스트 1234를 입력을 할게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 한번 HTML 문서의 내용을 출력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메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밀번호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입력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그인 폼을 제출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버튼을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할 수도 있지만 키보드 사용자는 보통 엔터 키를 눌러서 양식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await user 키보드로 엔터 키를 누르면 되는데요.
뭐 엔터키나 쉬프트키나 이런 특수키들은 이렇게 중괄호를 사용해서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제가 엔터라고 하면 엔터키가 입력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기는 필요가 없고 제가 이 두 개의 검증문을 다시 살려볼게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테스트가 통과를 하고 있죠. 그 얘기는 우리 엔터키를 입력을 해서 로그인 폼을 잘 제출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테스팅 라이브러리로 리액트 컴포넌트를 테스트할 때 유저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테스팅 라이브러리에 내장되어 있는 파이어 이벤트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유저 이벤트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면 좀 더 사용자가 실제로 애플리케이션과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테스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